자,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킹스맨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주당 또 국민의힘 대통령 순으로 하는데 민주당의 당원 80조 또 국민의힘의 비대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뭐죠? 네, 당원 80조 개정 후폭풍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원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죠. 의원총회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준위는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의 경우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날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후보를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준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했는데요. 박 후보자 말에 의하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준위 결정에 대해서 비대위에서도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준위 또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삼선의 7명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이 이재명 방탄용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네요. 뭐 삼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23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7명 민주당 삼선 의원 23명 가운데 7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뭐 김경엽, 남인순, 도종환, 민홍철, 이원욱, 전해철, 한정혜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문계 출신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강조했던 포인트들은 이 의원들이 전부 이제 당원 개정이 절대 안 된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시기상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아무래도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뒤집어서 보면 당원 당규 개정이라는 게 이제 여론의 추동력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소위 이제 당원들이 당원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면 또 이제 뭐 동력 얻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주류적인 의견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분들 뭐 친문, 요새는 친문 뭐 이 말도 좀 정확하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중에 혹시나 소득주도 성장 이 강령 삭제 이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뭐 집중하는 멘트들 이제 들어보면은 당원 80조 개정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뭐 연관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당의 가치가 달라질 수 없다. 선거 패배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원 80조 개정 논란 당내 개파 갈등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인데 이게 전준위에서는 뭐 통과를 한 것 같은데 비대위에서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게 이제 비대위원장 우상호 위원장인데 우상호 위원장부터가 이 당원 개정 논란이 나왔을 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원래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어제 저희 안규배 의원하고 통화했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 20일 정도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8월 초에 이 얘기가 나왔다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오얏나무 이 안에 오해 살 만한 일을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갓근을 뭐 이제 미리부터 고쳐매고 있었는데 오얏나무가 옆에 생겼다 이제 이런 셈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당원 게시판의 기능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당원들이 5만 명 이상 동의해가지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당에서 무조건 검토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방안이 생기다 보니까 화제성이 좀 더해진 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는 결국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소위 이제 당원들의 요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뭐 당 내부에서는 애초에 좀 조항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들은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향한 그 수사가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소되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조항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결국 이제 그 시점에 이 당원 당규가 만들어지던 시점에 양 당이 거대 양당이 둘 다 소위 혁신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항 자체가 좀 이제 과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무죄 추정의 기본 원칙에 이제 따져 보면은
검찰이 기소하는 것만으로 해당 그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날릴 수도 있는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인터뷰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질문까지 다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주호영 비대위 본격 출항입니다. 네. 이 새로운 국민의힘을 이끌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죠.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공식화를 이제 선언을 했고요.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주 위원장을 포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당연직으로 합류를 했고요. 원내에서는 초선의 엄태영, 전주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남은 4자리는 원외 인사로 채워졌는데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 의회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주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 왔는데 이를 위해서 청년, 여성 등의 다양성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구성 중에서 눈여겨볼 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핵관인 권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과 20년 인연으로 주목받은 주 전 후보도 이 비대위에 합류를 한 부분입니다. 또 전주의 의원 역시도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들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고 또 원팀으로서 여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 아마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서 조금 출범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거든요. 일부러 좀 그렇게 했다 해야 됩니까? 뭐 시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매끈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비대위를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죠. 다만 네. 이제 비대위원들이 최종 구성이 돼서 출범 시기가 최종적으로 맞춰지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100일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정리한다는 계산을 이제 꾸준히 했었던 했을 것 것이다.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최종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이 2010년 이후로 9번째 비대위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8번 비대위는 선거가 졌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은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 자체가 네. 당대표가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제 이상한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 내부에서 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성공적인 비대위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던지는 분들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9번의 2010년대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들의 면면을 보면 네. 다 똑같이 출발할 때는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였어요.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그렇죠. 재보궐선거든 정치적 동력이 상실된 지도부를 해체하고 이제 비대위가 출발을 했는데 성공한 비대위의 케이스로 꼽자면 크게는 한 2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 네. 그리고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 맞아요. 두 경우로 예.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는 19대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는 4.7 재보궐선거를 이끌어냈고 그 뒤에 대선 승리까지는 이제 견인하게 되는데 둘 다 어떤 특징이냐면 아주 강력한 비대위원장이 있다는 거. 박근혜, 김종인 두 사람.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김종인 둘 다 사실상 당의 주인 혹은 당을 사실상 대표하는 인사에 가깝다. 다른 비대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비대위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는데 여기에 비유를 해보자면 주호영 비대위도 박근혜 비대위나 김종인 비대위만큼의 지금 힘을 갖고 있거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다른 비대위들처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성원들을 비대위원 뽑았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친윤 비대위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아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지만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지금 이름이 올라갔네요. 예, 이 주전 후보가 2003년 윤석열 대통령이 예.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수사관이었죠. 일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횟수로 따지면 이제 20년 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주전 후보의 아들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인 채용 논란이 발생을 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실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채용이 됐다, 정식 채용됐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뭐 신윤핵관이 등장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비대위인데 이 주기한 후보 네. 약간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정치 평론을 해오면서 딴 분들도 뭐 그렇지만 이분이 있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호영 비대위 인선 어저께 이제 6분 추가로 선임된 걸 보면서 네.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인선이 사실은 주기한 비대위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아들의 그 대통령실 육급 행정요원 채용 문제가 없었더라면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주시장으로서의 어떤 성과 그리고 이제 호남에 대한 배려 뭐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를 납득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워낙 또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아들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그만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소위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을 때 그만둔 인사들과 그만두지 않은 인사들이 있는데 그만두지 않은 인사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실하고 끈이 좀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 지금 이 상황에서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을 해서 아들은 대통령실에 있고 아버지는 비대위원이 비대위로 되는 가고. 이 상황이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이거를 좀 고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영 비대위가 지금 친윤 비대위라고 이 태그가 붙을 수밖에 없는 네. 게 뭐 주기환 비대위원도 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죠. 온갖 여론의 압박을 뚫고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의 비판까지도 뚫고 재신임돼 가지고 자리를 지켜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성일종 그 비대위원까지 정책위원장까지 뭐 정책위장이니까. 이제 뭐 예. 호선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 결국 이 비대위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 대통령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라는 생각을 뭐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사무총장 박덕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인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대선 캠프 시절에 한번 대선 캠프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그 이 사업 활동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해충돌 논란으로 예. 논란이 됐었던 분인데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던 공정의 가치하고도 이제 부합하지 않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 당 사무총장이라는 건 이제 당의 어떤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총괄 책임하게 되는 사람인데 네.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비대위에서 이분한테 사무총장을 맡긴다는 신호가 과연 유권자들한테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뭐 좀 이렇게 인선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길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오늘 신문에 아마 직접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결과에 따라서는 주호영 비대위 출범 하루 만에 뭔가 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면은 결과가 오늘 나오고 네. 뭐 대부분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꽤나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받아들여진다면 네. 비대위는 그냥 해산이거든요.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 네. 어제 출범하고 오늘 해산이 하루 될 만에 수가 있는 해산되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비대위에서도 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한 걸로는 인력을 이제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물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뭐 부정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측면들도 좀 고려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이현영 아나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인데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 이 기자회견은 약 4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이 15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인데 질문은 주제 제한 없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도스태핑하고 뭔가 다르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질문할 수 있는 게 한 15분, 20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5분 정도 대통령이 아마 이제 직접 예. 작성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모두 발언을 먼저 한 뒤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자들 질의가 한 25분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시간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일단 봐야 됩니다. 그것도 봐야 되겠죠. 네, 뭐 기자들이 워낙 오늘 이제 취재 경쟁이 뜨거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이준석 대표 관련된 그 질문들만 하더라도 예.
답변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따로 미리 질문지를 공유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손을 드는 사람에 맞춰서 사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질문의 강도나 밀도가 대통령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비춰진 얘기들 보면은 그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아직 내각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메시지도 어느 정도 담기지 않을까. 이제 지금 보시면 광복절 축사의 내용이 네. 지난 취임사의 약간 변주 버전이었거든요. 예. 이 키워드의 어떤 반복성이라든지 내용의 이제 유사성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대통령의 메시지 기조는 이제 하나다, 또렷하다. 소위 이제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메시지는 비슷한 맥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원래 다른 대통령들 같으면 한 100일 동안 있었던 어떤 여러 이제 논란거리들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메시지가 들어갈 가능성을 예측을 했을 것 같아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이번에는 대통령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같으면 약식 기자회견이더라도 그 비슷한 메시지를 내놨을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내놨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모두 그 발언에서는 없을 가능성이 있고 네. 하지만 기자들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양쪽이 어떻게 이제 대립하느냐 약식 기자회견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걸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생각하고 있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민 작가, 이현웅 아나운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